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편안하시고 매사에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지내시는지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블루마운틴을 오가면서 지내게 되면서부터 모래 하늘, 물 한 방울에도 부처님 법과 같은 고귀한 의미가 스며 있어서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들 하나하나가 부처님처럼 존귀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흐뭇해짐을 느낍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허 스님의 5대 제자 중에 선과 경, 이식, 가람수호 등등 여러 가지를 골고루 익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방하남 스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데요. 어느 날 오후에 어떤 노스님이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정법사에 오셨어요. 보통 스님들은 해외 사찰이라 국내도 그렇겠지만은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도 되는지 또 방사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등등 문의를 하고 오게 마련인데 전혀 연락도 없이 어른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차를 한잔 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스님께서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어제에 한국전 참전 호주 용사들을 뜻을 기리는 그 기념비 제막식에 한국 스님들 한 15명이 참여를 했대요. 들어본 즉 그 어른들이 6.25를 겪은 나머지 호주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에 버스를 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구경도 시켜주고 한 그 인연이 얘기가 돼서 가끔씩 왕래가 있었답니다. 그 여러 해 전에 조계종 대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지낸 경우 스님,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이 봉주 스님 등 당당한 그때의 성녀들의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분들을 대접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번 제막식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제막식을 하고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이 노스님은 나는 한국에 안 가고 호주 온 김에 호주 관광을 하고 돌아가겠다고 억지를 부렸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한 분이 동행을 하지 않고 시드니에 남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같이 왔으면 같이 돌아가는 게 좋은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고 같이 가자고 권유를 해도 이 노스님이 어떻게 고집이 센지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 다가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뭐 어떻게 잡아 끌지도 못하고, 한국 비행기만 타면은 그 스님들은 한국에 가게 되니까 모두 돌아서서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호주 돈으로 5,000불을 모아주더래요. 그래 하면서 이왕 그러면은 구경을 잘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은 돌아갔고, 나는 혼자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 한국 가이드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정법사에 왔노라. 그래요. 그때가 아마 연세가 상당히 8순이 넘었을 거라요. 그래서 몇 달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후수자 내한테 좀 용돈이 넉넉하니 스님은 여기 오래 살아서 길도 좀 알게고 영어도 좀 알게고 하니 이걸 가지고 호주 중요한 곳에 여행을 가자고 해요. 그래서 노스님 덕분에 한 바퀴 잘 돌고 왔는데, 모시고 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대흥사 주지도 역임을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 장인 49제도 조계사 제무를 하면서 모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을 8년간 시봉을 했었대요. 나는 뭐 그런 어른 스님들의 행적이나 어떤 그 참 숨겨진 이야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주로 다른 스님께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 모신 스님은 타너 스님하고 그 당시에 생존한 스님으로서는 그 노스님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 중에 상원사에서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의 흥미있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스님이 분명히 동성, 동력, 동자, 별성자라요. 그런데 그 스님이 별자라고 원주 살림사하는 스님 밑에 별자라고 하는 소임이 있어요. 장보기도 하고 뭐 소소한 살림을 사는 그런 소임인데 별자 소임을 받대요. 그 무렵에 타너 스님도 이 절에 와서 같이 이 수발을 들었는데, 타너 스님은 글도 좋고 이래가지고 하남 스님 많이 애끼고, 동성 스님은 글이 능하지 못해가지고 괄시를 좀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2번이나 가겠다고 걸망을 지고 그 보궁에 가서 기도하고 간다고 그래 하다가 또 주저앉고 해서 끝까지 모시고 있었대요. 그 말씀 중에 탄어 스님께서 그 한국 사람의 긍지와 조계종의 자존심을 지키게 한 그런 아주 흥미 있는 수행자로서 당당했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도 이 기가 죽지 않는 그런 어떤 멋진 모습을 보인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종묵이라고 하는 승려가 월정사 주지도 하고 조계종 총무원장격으로 소임을 받대요. 상당히 일본에서 대학도 나오고 학식이 있었던 스님인데 2가지 소임을 동시에 본다고 서울에 가 있었대요. 상원사에 연락이 오기를 며칠 날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문무 대신 문교부 장관 정도 되었는지 그 고위직 관료하고 조선 총독부 손님들하고 상원사 하남 스님을 친견하러 가게 되었는데 하남 스님이 월정사까지 마중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갈이 왔대요. 그 소식을 들은 하남 스님이 내가 왜 월정사까지 내려갈 게 뭐 있느냐. 날 보려면 자기들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월정사까지 안 간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종우 원장이 난감하긴 해도 또 어른이 뭐 그렇게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손님들 오기 전에 구루마에다가 그때는 귀한 쌀하고 먹거리 등을 실어서 올려 보내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면은 이것으로 대접을 하라고 부탁을 했대요. 아이고 그래 얘기를 듣고는 하남 스님이 원주와 고양주 그 동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별자를 불러놓고 손님들이 오더라도 월정사에서 보내온 쌀이나 좋은 반찬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먹는 그대로 상을 차리라 했대요. 그 당시에 얘기 들어보면 처절할 정도로 전쟁 중이라 먹는 게 형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주 엄명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그래 하기로 하고 근데 여름 안거철이라 상원사는 일주일을 남겨둔 7월 7석에 보궁에 올라가는 풀을 베고 하는 울력이 아주 정해진 울력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일본 손님하고 총독배에서 온다는 전가를 받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마침 보궁에 가는 울력을 한다고 하는 날이라 하남 스님도 낫을 들고 가서 같이 풀을 비고 대중이 다 올라가고 원주하고 고향 짓는 사람만 며칠 남았는데 아이고 손님들이 온다고 앞서 누가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종욱이라고 하는 월정사
주지가 손님들을 대동하고 상원사 오니까 상원사에서는 그래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래 생각했던 하남 스님도 물으니까 울력하러 저 위에 중대 가닥하고 분위기도 썰렁하고 이래서 이종욱 그 월정사 주지가 속으로 야 이제 조선 불교는 망했다. 그 서서히 푸른 총독부 관리들을 푸대접 하듯이 마중도 안 나오고 이래 됐으니 큰 한숨을 쉬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 그래가지고 그 동성 스님을 시켜서 빨리 올라가가지고 일본에서 손님 오셨다고 전달을 해라. 그 소식을 듣고 하남 스님이 내려와서 이제 손을 씻고 상호사 그 큰 방에 쭉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대요. 그 사람들이 상원사를 찾은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도인이라고 이름이 났기 때문에 겸사겸사로 와서 인사 끝나고 말미에 일본에서 온 그 문교장관 격되는 그 대신이 하남 스님께 물었대요. 이번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정색을 하고서는 그래 일본에서 온 문무대신의 위치에 있는 분이 고작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나무라듯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도 금방 또 그건 잘하잖아요. 스시마센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그 말 끝에 우리 조선 사찰의 제일 중요한 풍습은 차린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법도입니다. 차린 것이 시원치 않더라도 많이들 자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험한 국, 밥, 반찬을 전부 다 먹었더래요. 참 어른의 말씀에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응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나가게 되는 길에 이종욱 월정사 주지는 이래저래 걱정이 태산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길입구까지는 이제 배웅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온 문무 대신이 이종욱 원장을 보고 잠자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로 조선에는 당당하고도 훌륭한 선지식이 있구나 이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마음이 좀 놓였대요. 그 후에 그 손님이 일본에 가서 금란가사라고 최고급 천으로 만든 좋은 가사를 하남 스님께 드리라고 보냈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남 스님께서 그 당당한 민족 정신과 수행자로서의 긍지를
총독부 직원들에게 내보임으로써 조선 불교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자기 본분과 당시 그 조선인의 긍지를 되살리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23살쯤 되어서 청년 하남이 강원도 금강산 신계사 등등에 유람을 가서 그곳에 가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절도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오용락에 찌들어가지고 서로 욕심 채우고 사는 그 인간 군상의 사는 자세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나도 그런 부류 속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자기 모습이 너무 천박하게 보이고 이런 산중에 살았으면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그렇게 당당할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신계사 보운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참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 교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남사 수도암에서 경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상당한 이 깨달음이 있었고 그 전후에도 두 번의 그러한 어떤 자기 마음을 밝히는 계기에 개합이 돼서 아주 즐겁고 당당하게 법문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이 세월이 많아져서 조계종 종정도 하고 이 서울의 뚝섬 봉은사 조실을 하면서 법문도 자주 하다가 문득 자신이 처음에 출가를 하게 되었을 때 인생의 생로병사나 그 오용락에 대한 허망한 세계를 벗어나겠다고 했는 발심 동기가 참 생각이 되고 한 상태에서 종정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적인 소임을 맡으면서 법문을 하면서 대접을 받고 복수용을 하게 되는 거기에서 처음 출가할 때의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내에서 벗어나면서 모든 관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며 글을 짓습니다. 삼춘에 말자라는 앵무새는 되기 싫다. 천고에 숨어 사는 한 마리의 학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갑니다. 약속한 대로 시정에 있으면서 어느 종정인이 뭐니 하는 조실인이 하는 그 은근하게 권위적인 자리에서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아는 척 해야 되고 또 점잔도 떨어야 되고 하는 그 위선적인 자기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었죠. 상원사에 와서 27년을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빨이 나빠서 치료할 때도 강릉에서 치과 의사가 직접 상원사에 와서 치료를 했답니다. 사람이 다급하고 좀 어느 이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 약속을 많이 하고 살게 되는데, 27년 전의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와 약속을 지키겠다는 아주 의지가 강한 분의 삶의 자세지, 지나가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말 핑계대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별별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는 게 중생의 현실이잖아요. 그만큼 이지를 초지일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정도로 진리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고, 그 언저리에는 생사에 대한 이 불안하고 불합리한 어떤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초지일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님은 그 경허 스님의 5대 제자 중 한 분이지만은 이 수월, 해월, 용성, 만공, 하남 그런 분들 중에서 선교와 이식, 가람수호 등등 승려로서 원만한 인격과 지식과 또 이 이론 실천을 겸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에 철저하게 이 생각을 하셔서 성가의 5가지 원칙을 그렇게 세웠답니다. 승려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참선을 해야 되고,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보아서 포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윤부를 해서 신도들을 위한 이식도 해야 되고, 그 외에 바느질이라든지 어떤 불교 내에서 있은 이식,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 그 다음에는 가람수호도 해야 되는 외형적인 불사, 5가지를 골고루 익히고 배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참 한의 스님도 그 당시에 하남 스님께서 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한학에 능하니까 한문으로 뽐내는 식의 편지를 하남 스님께 보냈대요. 그 편지를 받고 답하기를, 우리 절에 나무하는 처사들도 당신 정도의 글솜씨가 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한의 스님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에 나무꾼도 그 정도라고 하니까 직접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하남 스님의 그 고매한 인격에 매료돼 가지고 한의 스님 창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제자가 되었는데, 한의 스님이 다른 그 강원도
유점사나 서황사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타너 스님을 붙잡기 위해서 또 경전을 가르치고 연북도 그 이식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 배경이 타너 스님 때문이라고 동성 스님은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6.25 사변이 터지기 전에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해서 어느 해 겨울 해제가 되었는데 동성 스님과 타너 스님을 불러가지고 다른 대중도 선방에 있던 스님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번에 해제하면은 남쪽으로 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겨울 해제가 정월 보름이니까 양력으로는 아마 2월 중순쯤 뭐 이렇게 됐겠죠. 한 달을 앞서간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동성 스님이 시자가 물으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곧 전쟁이 난다 이러더래요. 6.25가. 그럼 한 3, 4개월을 남겨두고 그런 예언을 하셨대요. 그래도 동성 스님은 다른 이제 서방 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전부 남쪽으로 가고 동성 스님은 나는 못 가겠다. 스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이랬대요. 그래 있는 중에 이 일사후퇴가 되면서 중공군이 다시 밀고 내려와가지고 또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이 남침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소굴이 상원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소도 잡아먹고 뭐 막 이렇게 은신처로 삼으니까 결국 군에서 상원사를 불태워가지고 그 북한 군인들이 그게 출입 문화도 해야 되겠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 무렵에 타너 스님도 연세도 높고 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고 해서 그 희봉을 하던 마나 스님이라고 이 타너 스님 맞상자인데 손주 상자 되죠. 그분이 희봉을 같이 했는데 약을 지으려고 진부 월정사 밑에 거기 갔는데 가니까 어떤 군인이 그 성복을 입은 마나 스님을 보고 하남 스님 안부를 묻더래요. 그래서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 지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계급이 대위인데 망공 스님의 상자로서 군에 가가지고 종군 기자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김에 큰 스님 한번 충전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상원사로 올라왔대요. 그런 과정에서 군에서 상원사를 불태우라고 해가지고 이 군장교가 와서 하남 스님께 군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와서 불을 태워야 되겠습니까? 태워야 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냐. 한참 후에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법당 안에 지금 있는 그 문수동자 모신 거기에 좌복에 뚝 앉아가지고 자,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안 되니까 불을 놔라. 또 승려는 죽을 때는 화장을 해가지고 불을 놔서 죽으니까 나도 죽을 때 다 되고 했으니 불태워가지고 죽으면은 괜찮지 않느냐. 당신도 살고 나는 나대로 내가 가는 모습 불에 태워서 가니까 불을 놓으시오. 그래가지고 구인들이
저 노장 스님을 끄집어낼까 뭐 이렇게 수의를 하고 끄집어내라 하고 불러올랐고, 그런데 그 책임자 되는 뭐 중령이라든가 뭐 그분이 그 다나 스님의 그 말씀이나 얼굴 표정이나 보니까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차마 그래는 못하고 그 부하들을 보고 여러 개의 문짝을 뜯어가지고 마당에 내놓고 불을 질렀대요. 불이 한참 붙었을 때에 그 종문 기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불을 놨다고 보고를 해서 결국 상원사 국보 36보 신라때 동종이라든지 세조가 모신 그 문수동자상 또 그 안에 있는 국보급 세 종류의 귀한 문화재가 지금도 남아있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정말로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수행을 착실하게 한 큰 스님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당해서 처신하는 모습이 우리들 범부와는 확실히 다른 그 어떤 정신력이 있는 것을 하남 스님의 경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대 선지식의 한 분인 그러한 거룩한 수행승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이런 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나 수행승으로서 또 그 당시에 나라를 잃은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그 자부심 또 생사를 벗어나는 그 어떤 진리 세계를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날까지도 그 스님의 수행 정신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도 그분처럼은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해서 자신의 삶이 당당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이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